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요즘 인공지능을 얼마나 자주 접하고 계신가요? 검색 포털의 자동 완성, 유튜브의 영상 추천,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까지. 사실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단순히 편리함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는 만큼 그에 따른 윤리적 고민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인공지능이 불러온 윤리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 AI 도시를 부탁해도 소개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인공지능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이 이제는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2012년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 이미지넷에서 딥러닝 기반의 알렉스넷이 압도적인 성능으로 우승하며 인공지능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알파고와 이세골 구단의 바둑 대결은 인공지능이 기존에 넘지 못할 영역으로 여겨졌던 바둑에서 인간을 이기며 일반인들에게도 큰 충격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2년 챗 GPT의 등장은 일반인들도 인공지능을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글쓰기, 번역, 요약, 질문응답까지 인공지능은 이제 전문가만의 도구가 아닌 누구나 사용하는 일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인공지능용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에 오르면서 인공지능은 기술 산업을 넘어 경제와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축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연구에 수여되며 인공지능은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핵심 기술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뉴스 속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는 존재입니다. 쇼핑 추천, 자동 번역, 음악 큐레이션, 금융 사기 탐지, 자율주행 이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매일 인공지능과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과 밀접한 기술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사용자가 아닌 윤리적 판단자로서의 역할도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윤리적 문제는 그에 못지않게 또는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회의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혐오 발언을 그대로 학습해 인종차별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그대로 따라했고 결국 하루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구글의 얼굴 인식 알고리즘의 경우 흑인을 침팬지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인공지능이 가진 편안성과 차별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이런 문제의 책임은 개발자나 기업에게 있었습니다. 2021년 챗봇 이루다 사건은 인공지능 윤리 문제가 더 이상 개발자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개발 과정의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사용자들이 AI에게 혐오 발언을 쏟아대며 사용자 역시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큰 이슈가 되었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가해자의 90% 이상이 청소년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해 동기의 1순위가 호기심으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타인이 느낄 감정에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일으키는 큰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인공지능 윤리 감수성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내 행동이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윤리 감수성을 기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것보다 직접 생각하고 선택하고 타인의 시각을 들어보는 경험이 중요할 것입니다.
AI 도시를 부탁해 사이트는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사용자가 가상의 AI 도시의 시장이 되어 인공지능 기술을 도시 정책에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직접 AI 도시를 부탁해 사이트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도시를 부탁해는 직접 주소창에 aiethics.kr이라고 치고 들어오셔도 되고 검색 엔진에 AI 도시를 부탁해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첫 화면은 다음과 같이 AI 도시를 부탁해라고 되어 있는 설명 아래 참여하기가 적혀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AI 도시를 부탁해라는 사이트명이 적혀 있고요. 당신은 AI 도시의 시장님이 되어 AI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당신의 입장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글 아래 참여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인공지능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성별, 지역, 연령 등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정보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집단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총 9개의 딜레마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식은 문제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찬성과 반대의 간단한 근거가 달려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것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아래 칸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셔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9가지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딜레마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AI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가정에 AI 스피커를 의무로 설치하여 위급 상황이 발생할 시 자동으로 구급대원이나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혼자 있을 때 쓰러지거나 아이들끼리 있을 때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경우 곧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AI 스피커 보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호출뿐 아니라 정서적 교감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스피커가 항상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점에서 해킹 등의 위험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여러분은 이 기술의 도입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하나를 선택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딜레마는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 CCTV를 통해 전과자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전과자의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안면인식 CCTV를 활용해 범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 시스템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지만 인권 침해 논란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회 안전과 개인 인권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딜레마는 범죄자 진압을 위한 경찰 로봇의 도입입니다. 경찰 로봇이 도입되면 범죄 대응 인력을 대체해 사건 사고를 줄이고 치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극단적인 위협 상황에서 폭발물을 장착한 로봇의 사용을 허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킬러 로봇의 사용에 합법적 근거를 부여한 첫 시도로 기술의 군사적 영역을 넘어 시민 치안으로까지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적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로봇 경찰이 보안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번째 딜레마 상황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지인과 다시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앱입니다.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기술이 유가족에게 정서적인 위로와 치유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2021년 고인의 언어 습관과 대화를 학습해 디지털로 재현하는 특허를 출원했고, 국내에서도 AI 추모 영상 서비스가 상용화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동의 없는 복원이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또한 이렇게 손쉽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현실감 있는 영상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러한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앱을 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섯 번째 딜레마는 청소 로봇 도입으로 인해 노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로봇을 활용하면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청소가 가능하고 수시로 관리하기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 청소 로봇을 시범 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노인 공공 일자리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술의 효율성과 일자리 보장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 딜레마는 앞선 딜레마와 유사한 내용을 보이고 있는데요. 드론을 이용한 택배 배송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드론 배송은 빠르고 저렴하며 교통체증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프라임에어는 드론을 활용한 상용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도 이미 드론 택배 실험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드론 택배 서비스의 도입은 기존 택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생계 타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이 딜레마는 청소 로봇 도입으로 인한 노인 일자리 축소 문제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을 할 때는 자신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이 선택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기술 발전이 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 딜레마는 전쟁을 대비한 인공지능 기반의 살상 무기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찬성 입장에서는 전쟁 억제력과 국가 방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에서도 AI를 활용한 드론, 타격 시스템, 자동화 간첩 체계가 전쟁에 실제로 투입되었고 AI 기술이 현대전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는 자율 살상 무기를 개발 중에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이 기술의 윤리적 통제와 법적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 기기가 판단하여 사람을 살상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딜레마는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을 예술작품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미술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미국 콜로라도 미술대회에서 AI 도구 미드저니로 제작된 작품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실제로 1위를 차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인데요. 찬성 입장에서는 결과물이 아름답고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람 손에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AI에게는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 창의성 등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예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그림은 진정한 예술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기술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아홉 번째 딜레마는 부모와 똑같은 목소리와 얼굴을 가진 돌봄 로봇을 개발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딜레마는 앞선 사례들보다는 아직 현실성이 낮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머지않아 충분히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 돌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술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아이가 부모처럼 느끼며 정서적 안정감과 효과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정서적 교감은 인간만의 영역이며 기계가 부모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로봇이 아이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 사례는 돌봄 로봇에 한정되어 있지만 넓게 보면 인간과 로봇 간의 정서적 교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9개의 딜레마 상황에 대해 선택을 하고 나면 자신이 딜레마 상황에서 어떠한 가치를 더 중시하였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는 당신의 도시계획 성향은 이라고 하며 어떤 유형의 시장님인지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예시로 한번 들어서 보시면 인간 중시 S형 시장님의 경우에는 앞선 문항에서 인간 존엄성과 사회 공공선 중에 인간 존엄성을 좀 더 주요한 가치로 보았고, 기술 한목적성과 사회 공공선 중에서는 사회 공공선을, 기술 한목적성과 인간 존엄성 중에서는 인간 존엄성에 좀 더 가치를 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통계 보기를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형은 총 8개로 나눠져 있고요. 크게 보시면 인간 중시형, 사회 중시형, 기술 중시형, 균형 중시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유형이 어떠한 가치를 중시하시는지는 옆에 있는 저울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형이 전체에서 어떤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것을 성별이나 학교급, 학년에 따라서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의 경우를 보시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회 중시 H형 시장님과 인간 중시 S형 시장님이 많았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도 유사하나 사회 중시 H형 시장님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성별에서도 연령별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20대 여성의 경우, 60대 여성의 경우 이렇게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 결과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유형이다 라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사람마다 또는 성별, 학교급, 나이, 연령 집단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문항 통계에 들어가시면 앞선 9개 문항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예를 들어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보시면 9개 문항에 대해서도 찬반의 비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비율 차이가 큰 문항도 있습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남성의 경우에 이 AI 스피커 문제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면 여성의 경우에는 반대하는 비율이 조금 높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 연령에 따라서도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찬성의 비율이 높았다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의견 보기 페이지에서는 딜레마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찬성, 반대 입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것과 관련한 자유로운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딜레마 문제라는 것은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앞으로 새롭게 닥칠 딜레마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 페이지에서는 참교 자료에 관련한 동영상을 탑재하고 있어 관련한 지식에 대해서나 아니면 현재 사회 흐름들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 도시를 부탁해 사이트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기술이 똑똑해질수록 우리는 더 윤리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AI 도시를 부탁해는 우리에게 그런 윤리적 고민을 쉽고도 진지하게 던져주는 도구입니다. 딜레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도 나만의 판단 기준을 세워보며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윤리적 시민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